자, 등차 수열 두 번째. 지난 영상에서는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특징, 또 일반항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등차 수열 문제에서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개 정도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것부터 좀 봅시다. 요렇게 보통 많이 나와요. 몇 번째 항이 얼마고, 몇 번째 항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지난 영상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요거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지. 요 말이 있을 때 이제 풀이가 가능한 거야. 이 말이 없었으면 5번째 항이 16이고 8번째 항이 25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는 거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일반항이 중요한데, 그 일반항은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 AN은 A 플러스 N-1D라고 하는 거고, 요 A하고 D, 요 두 개가 모르는 문자인 거야. N은 모르는 문자가 아니야. 요 N은 항 번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A와 D 두 개의 문자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도 2개만 있으면 돼요. 5번째 항이 16이다라고 한글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A5는 16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마찬가지겠지. A8은 2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이 2가지 조건, 5번째 항이 16이라는 것과 8번째 항이 25라는 것을 요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항, 요 공식에 대입을 해서 A와 D 값을 구하면 일반항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해보면 요거부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n 대신에 5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5를 대입해 주면 함수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a 플러스 4b는 16 이렇게 되는 거야. 25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8 대입해 주면 25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8을 대입해 주면 a 플러스 7b는 2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 있는 요 5와 8 항 번호를 얘기하는 거지. 바로 요 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빼기 1 붙어 있어. 그 다음에 16, 25, 이건 항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이 계산된 결과가 16이 된다, 25가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립해주면 돼요. 빼볼까요? 빼면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d가 3이군요. D가 3이면 3을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뭐 3, 4, 12가 되는 거니까 A는 4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어요. 4 플러스 N-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개해서 정리까지를 하면 아마도 4N 틀렸지? 3N이지? 3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구해질 거야. 이렇게 어떤 문제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0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n 대신에 100을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100번째 항이라는 게 A100이거든. 특정한 항을 구하라고 하면 뭐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0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81은 몇 번째 항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 번호가 주어져 있고 그 항 자체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항 번호를 물어보는 거지. 대신 항 자체가 주어져 있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이 3n 플러스 1을 181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 통째로가 항인 거니까 n이 항 번호, 전체가 항 이렇게 되는 거야. n 대신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전체 항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계산해보면 n은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1은 뭐 60번째 항이야 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떻게도 출제가 되느냐 하면 처음으로 100을 넘는 항. 몇 번째 항이 처음으로 100을 넘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몇 번째 항이 처음으로 100을 넘어가느냐. 이것도 일반항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일반항이 3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게 언제 100을 넘어가느냐, 100보다 커지느냐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3n이 99가 되는 거고, n은 33보다 큰 거죠. 33보다 크다고 해서 33이 되는 건 아니겠지, 그지? 크다니까 34부터 되는 거지. 100을 넘어가는 항, 100
30을 넘어가는 항은 34번째 항부터가 되는 거지. 요렇게 뭐 음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등식 혹은 두등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항 구하는 것 조건이 어쨌든 두 가지만 나와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두수 -3과 3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0이라는 게 있어. 그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채워 넣은 거야. 10개의 숫자를. 그래서 그거를 차례대로 x1, x2, x3, 그 다음에 x10 이렇게 둔 거예요. 요거는 문자를 혼동하면 안 되는데 보통 물어보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3자 때문에 세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세 번째 항인데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지.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인 거지. 얘가 세 번째 항인 거고 얘가 네 번째 항인 거지. 이 x3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에서 번호를 준 거잖아. 1번, 2번, 3번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전체 수열에서의 항 번호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문제에서 x7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일곱 번째 항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일곱 번째 항인 게 아니고 실제로 x7 같은 경우에는 여덟 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 x7은 요 안에서 x7이 되는 거고 전체 수열에서는 일곱 번째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요 번호의 차이를 좀 잘 생각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0이니까 그러면 11번째 항이에요?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11번째 항이 아니지. 전체 개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3과 30 사이에 10개의 수를 더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12개가 되는 거지. 이 두 개 있고 가운데 10개 있는 거니까. 얘는 굳이 따지자면 A1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X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A라는 문자를 썼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들어있으면 여기를 뭐 X라고 하든지 B로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른 문자를 써주는 게 좋죠. 얘가 바로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세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는 11번째 항이 되는 거야. 얘는 12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수열을 중간에 쏙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지금처럼 10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막 M개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문자로 개수를 집어넣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처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3이고 첫 번째 항은 -3이고 12번째 항은 30이야. 그랬을 때 X7은 실제로는 A8이라 그랬었지, 그치? 8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항과 12번째 항이 주어져 있고 8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요거는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항 번호 얘가 다르다. 전체 개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숫자도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자,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꿨다. 그럼 이제 문제 풀이는 어렵진 않죠. 보통 일반항,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A 플러스 n-1t인데 여기서 벌써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문자 두 개 중에서 벌써 한 개를 구했어. 이제 12번째 항이 30이다만 식으로 세워주면 되는 거야. 12번째 항 A12는 -3 플러스 11D가 되는데 그게 3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 D를 구할 수 있어. D는 아마도 10인 게 아니고 3인 것 같죠. 공차가 3이에요. 얘는 3이 되는 거지. 그럼 정리를 하면 3n-6이 되는 거니까 8번째 항은 8만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8을 구해보면 8, 3, 24, -6 해서 18 이렇게 정답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소개했던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유사한 면이 있어. 어떤 면이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아직 등차 수열밖에 안 배워서 그렇긴 한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조건이 무조건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공식 A 플러스 n-1t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우면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이
두 개 주어져 있다는 거지. 얘는 아예 처음부터 5번째 항과 8번째 항이 주어진 거고, 요거는 말은 어려웠으나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항과 12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항이 2개만 주어져 있으면, 또는 식이 2개만 주어져 있으면 등차 수열은 모르는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등차 중앙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한 2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끝.